번역괴담, 거짓말 탐지기. 괴기신지님 블로그에서 읽어드립니다. 토리카의 가게 단골 손님인 야마우치가 나타난 건 밤 10시가 지난 무렵이었다. 좀 재밌는 걸 발견해서 말이야. 카운터 끝에 앉은 야마우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꺼낸 건 스마트폰만한 상자형 물체였다. 오, 야마우치 씨,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술을 마시러 왔던 마찬가지로 단골인 에도가 자기 자리에서 말을 건다. 마침 온더럭 한 잔째를 비운 참이었다. 이건 말이지. 스픽터라고 해서 요상한 정신 탐지기 같은 거라고 하더군. 정신 탐지기인가요? 카운터 안에 있는 토리카이 씨가 잘 모르겠다는 얼굴을 한다. 별로 메이저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유령 탐지기 같은 기계가 유행한 건 알고 있나? 아! 들어본 적 있어. 듣자 하니 영체라는 건 자기나 전기를 띤 물리적 존재라는 전제로 그 장소에서 자기나 전기 혹은 습도 같은 다양한 물리적 요소의 움직임이 있다면 거기에 유령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것을 탐지하는 램프가 깜빡이는 기계였던가? 물론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일부 오컬트 애호가 사이에선 재미삼아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심령 스팟 같은 데서 가지고 가서 램프 켜졌다! 라고 하면서 에도가 뜻밖의 지식을 필요한다. 그래 바로 그거야. 대체로 영이라는 건 강렬한 원한이나 슬픔, 후회, 집착 같은 강한 사념을 가지고 떠도는 이미지가 있는데 좀 더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담담한 영도 꽤 있는 모양이야. 예를 들자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해서 자신이 죽은 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도 많은 것 같더군. 아무튼 어떤 영이든 간에 그게 바라는 물리적인 에너지는 수량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셈이지. 이 스피커는 그 진화판으로 최근에 나온 건데 이름은 스피릿과 디텍터를 조합해서 만들었대. 그 자리에 서 있는 정신적 존재, 마음의 에너지 같은 걸 감지하는 기계라는 의미지. 영체는 물론이고 인간도 항상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엄연한 전기나 자기를 띤 물질적인 존재야. 그리고 다양한 마음의 움직임도 그러한 물리적 수치에 반영되지. 몇십 년 전부터 쓰이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 긴장해서 발생하는 땀 같은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거야. 이건 전자기 탐지 기능을 그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도 적용시키는 걸로, 즉 거짓말 탐지기 기능을 추가한 진화판이지. 거짓말을 하는 인간을 향하고 버튼을 누르면 빨간 램프가 켜지는 거야. 오, 거짓말 탐지기인가요? 정말 그걸로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토리카이가 반신반의해서 물어본다. 어라? 의심하는 거야, 토리카이? 야마우치가 불쾌하다는 듯 눈썹을 찡그린다. 아니요, 의심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요. 그럴 생각은... 그렇지만 의심했잖아. 손님을 의심하고 신뢰라고. 이런 누추한 가게에 일부러 와줬는데 조금은 공감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 야마우치의 말에 토리카이가 입을 다문다. 뭐라? 화난 거야, 토리카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마우치가 토리카이에게 기계를 향하니 선명하게 빨간 램프가 깜빡였다. 거봐! 화났잖아! 야마우치가 웃었다. 미안. 지금 건 어디까지나 실험이야. 물론 이 가게는 정말 좋아해. 어디까지나 실험을 위해서 자네를 화나게 한 거야. 미안해, 토리카이. 야마우치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야마우치 씨,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일부러 화나게 해서 실험에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에도가 질책했다. 정말 미안하구만.
나도 모르게 저질렀어. 면목 없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작동하네요. 토리카이가 부침성 있게 변호해준다. 그리고 이건 최신 인증 시스템 기술도 도입해서 본인의 외견을 참고해 명백한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응한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번엔 야마우치가 자신에게 기계를 대고 말했다. 저는 고양입니다. 즉시 빨간 램프가 깜빡거린다. 그렇군요. 이거 좀 흥미로운데? 기술적인 의미로? 뭐 미묘한 차이지만 아직 구분하기 어려운 모양이긴 해. 애초에 세금 떼고 2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니까. 그치만 상당한 부분까지는 구분할 수 있나 봐. 이후 다른 기술도 점점 도입해가겠지? 에도씨도 한번 해볼래? 뭔가 거짓말을 좀 해봐. 야마우치가 떨어진 자리에 앉은 채로 에도에게 기계를 향했다. 그럼 나는 귀신이다. 아무런 반응도 없다. 응? 어라? 셋이서 동시에 의아해했다.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해봐. 나는 귀신이다. 유령이다. 에도가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역시 아무 반응도 없다. 에도씨 죽은 거야? 야마우치가 불경한 소리를 한다. 그게 뭐야 불길하게. 멀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잠깐만 그럴지도? 에도씨 좀 이쪽으로 와줄래? 귀찮구만. 기계가 먹통인 거 아니야? 그런 장난감을 위해 일부러 자리로 옮기게 하다니 에도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 마침 둘 사이에 서 있던 토리카이가 말했다. 그럼 야마우치씨 제게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토리카이가 카운터 안에서 이동해서 야마우치한테 빌린 기계를 에도 앞에 갖다 대더니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라고 재촉했다. 나는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번에는 즉시 빨간 램프가 깜빡였다. 잘됐다. 에도씨 귀신 아니구만. 그야 당연하지. 에도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야마우치씨가 이상한 걸 가져오니까 애초에 이런 건 말이야 젊은 아가씨가 있는 곳에서 깍깍거리면서 놀려고 쓰는 거 아니야. 뭐 확실히 그럴지도. 이런 아저씨만 있는 가게에서 쓸 물건은 아닐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토리카이가 연신 고개를 숙인다. 토리카이 아직 화난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이건 진짜 화났어. 한 번 더 거짓말 탐지기 줘봐. 결국 그 자리는 묘하게 떠들썩해져서 셋이 웃는 소리가 심야까지 퍼졌다. 다음날 토리카이 씨가 늘 그렇듯이 해질녘에 가게를 연 뒤에 가게 전화가 울렸다. 야마우치였다. 여보세요. 토리카이? 에도씨 얘기 들었어? 아니요 아무것도. 에도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사망했대. 에? 토리카이가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우연히 일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그의 회사 사람과 아까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 어젯밤에 유턴 길에서 차에 치여 죽었대. 어제요? 그럼 그 후에 심야에 유턴 길을 돌다가 뺑소니를 당한 건가요? 그렇겠지? 아무튼 막 들은 참이라 서둘러서 그쪽에 전화했어. 그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전화는 황급히 끊겼다. 수화기를 천천히 돌려놓고 토리카이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럴 수가. 어젯밤에 그토록 멀쩡하게 얘기했는데.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마트폰을 꺼내든 뒤 교통사고 기사를 검색했다. 해당하는 기사는 바로 발견했다. 하지만 토리카이의 눈은 도중에 멈추고 말았다. 유턴가 뺑소니 16일 오후 8시 반 유턴가 길에서
H구 거주 회사원 에도 쿄스케 46세가 뺑소니를 당해 길가에 방치된 걸 통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 어제 오후 8시 반에 발견? 말도 안 돼. 에도 씨가 가게에 온 건 분명 9시 반 무렵이야. 그리고 야마우치 씨가 10시 무렵에 와서 그 장난감을 꺼낸 뒤 토리카이는 한 번 더 어제 일을 떠올려 본다. 일련의 사건을 떠올리던 중에 토리카이는 어떤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자리에서 떨어진 에도에게 향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야마우치에게서 받아 에도에게로 향했다. 그때 그걸 쥔 자신의 손가락이 미세한 감촉을 느꼈다. 측면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부분, 누르면 살짝 들어가는 감촉. 스마트폰 볼륨 조정 버튼 같은 감각. 자신은 뭔가 스위치 같은 걸 누른 거인지도 모른다. 그 기계는 원래 영체 탐지 장치로 그걸 응용해서 거짓말 탐지 기능을 추가한 거라고 야마우치가 말했다. 오리지널은 영체 탐지기로 거기에 거짓말 탐지기 기능이 달린 것. 그렇다면 두 기능을 교체하는 기능도 있었으리라. 자신이 느낀 그 감촉이 거짓말 탐지기 기능을 끄는 거였다면 그때 그건 유령 탐지기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에도에게 향했을 때 선명하게 깜빡인 빨간 램프. 그리고 야마우치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거짓말 탐지기였던 그것은 나는 귀신이다라는 에도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해서 자신이 죽은 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도 많은 것 같더군. 야마우치의 말이 꺼림직하게 떠올랐다. 그때 입구가 열리고 걸어둔 벨이 울린다. 어서 오세요. 접객을 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지은 토리카이의 미소가 도중에 굳어졌다. 좋은 저녁이야. 손님은 지극히도 자연스럽게 에도가 늘 앉던 자리에 걸터 앉았다.